안녕하세요. 오늘은 땡전 한 푼 안 들이고 10년에서 15년 정도 젊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거예요. 제가 처음에 호주에 오기 전에 미국에서 살았었는데요. 미국에 갔었을 때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교포분들을 보시면, 저도 이제 교포가 됐지만 그분이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화장, 메이크업이나 뭐 옷 스타일 같은 게 많이 틀리기도 했지만 딱 한눈에 봤었을 때도 이제 한국 분들, 그 당시에 이제 전 나이가 어렸으니까 그 당시에 뭐 한 40, 50대 정도 되는 중년의 아줌마들을 보면은, 저도 사실은 아줌마지만 그때 그 당시에 그분들을 봤었을 때 한국에 계시는 분들하고 거의 한 10년, 15년 정도 피부나 주름 상태나 뭐 그 자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궁금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나이가 40인데 오늘 젊어 보이려고 이제 좀 머리도 이렇게 귀엽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젊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젊어지는지 알려드리기 전에 닥터 엘렌 랭거라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신과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이 1979년에 실시한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은 75세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아놓고 한 호텔에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떠나게 했어요. 그런데 그 호텔이 그냥 일반 호텔이 아니었고요. 1979년 당시보다 20년 전의 테마로 이 호텔을 다 장식을 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나 가구, 그 호텔에서 나오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다 1959년에 나오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었고요. 음악도 1959년에 나왔던 음악들, 그때 유행했던 음악들, 뭐 잡지나 책 이런 것도, 신문 같은 것들도 다 1979년이 아닌 20년 전인 1959년 신문, 잡지, 이것으로 다 그 호텔을 꾸몄습니다. 실험에 참여하기 전에 이분들의 신체 나이를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신체 나이는 어떻게 측정이 되었냐면요. 이들의 시각, 청각, 손 잡는 힘, 그리고 손가락의 힘, 근육의 질량, 근육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그 몸에서 차지하고 있는 근육의 비율, 그리고 뼈 밀도, 육체적인 근력하고 피 종합 검사, 호르몬 수치 검사, 그리고 유연성 테스트, 그리고 균형 감각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이들의 신체 나이를 먼저 확인을 했어요. 신체 나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저희가 만약에 뭐 내가 20살이라고 하더라도 담배를 많이 피고 고생을 많이 하면 35세 폐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가 하면, 뭐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80세가 돼도 60세, 50세 되는 건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듯이 신체적인 나이는 틀린 거니까. 그래서 이분이 먼저 가기 전에 다 이런 테스트를 하고서 실험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휴가를 지내고 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신체적인 나이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최소 7살에서 최고 10살까지 신체적 나이가 다 내려간 걸로 나왔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실험 결과를 두고 사람들이 그럼 당연한 거 아니냐, 휴가를 갔다 왔으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아져서 신체 나이가 떨어진 게 아니냐 해서 다른 비교 그룹 실험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75세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그냥 일반적인 호텔, 같은 호텔이었지만 그냥 그 당시 1979년의 세팅으로 똑같이 해서 그 그 시대에 착각을 일으키지 않게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분들은 신체 나이가 더 나이가 들어서 나왔어요. 혹시 뭐 요즘 최신 유행의 음악을 싫어해서 그랬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과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BBC에서 이 실험 방송 내용을 보고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을 했어요. 2010년에 비슷한 실험을 다시 하게 됩니다. BBC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참가자들이 78세에서 88세가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아놓고 이번에는 20년이 아닌 35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서 음악도 다 1975년 음악, 뭐 잡지나 신문 같은 것도 다 1975년, 뭐 신문, 뭐 텔레비전이나 방송이나 뭐 옷 입는 것도 다 1975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어땠냐면 실험 참가자 중에 한 명은 걷지를 못했었고 또 한 명은 지팡이로 걸을 수 있었는데 두 분 다 그냥 멀쩡하게 지팡이 없이 걸을 수가 있었어요. 일주일 후에.
그리고 시간 연령 그 신체 나이를 이제 검사를 해본 결과 평균 12년이 다들 젊어졌다고 해요. 단 일주일 만에. 그리고 이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그룹 중에는 나중에는 탭댄싱까지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그래서 이 BBC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물어봤어요. 한 할아버지한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다시 젊어지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답변이 딱 하나였어요. 할아버지가 나는 그냥 나이를 잊어버렸어. 이것을 어떻게 증명해 주냐면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나이가 그만큼 우리의 신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교포분들,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었을 때 교포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이에 덜 민감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다 누구를 처음 만나거나 하면 너 몇 년생입니까? 당신 나 닭띠예요. 나 원숭이띠예요. 혹은 내가 한 살 많으니까 이제부터 형이라고 불러. 아니면 이제 말라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나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거 해야 돼 라는 그런 사회적인 고정관념이 아무래도 이런 서양권 문화보다 그 당시에는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30 넘어서 결혼 못하면 어떡해. 무슨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마치 대단한 일인 것처럼 노래 가사에까지 나올 정도면은 시스타 노래가 되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근데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양권에서는 나이에 대한 개념이 한국보다 조금 덜하니까 미국에 살면서 나이를 잊고 사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BBC 방송국에서 또 다른 실험을 했는데요. 길을 걸어가는 노인분들에게 이제 자동 지원 볼런티어를 해서 방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단어를 주면서 그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이 단어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wise, fragile, sentimental, obedient. 한국말로 뭐라고 했냐면 현명한, 부서지기 쉬운, 정서적인, 순종적인 이 4가지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렇게 실험 참가하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서 이 4가지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문장을 만들고 나서 나가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었어요. 비디오로 찍었는데 그 걸음걸이가 20%가량 더 느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그룹의 참가자를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불러가지고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방으로 데리고 오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주어진 단어로 문장을 만듭니다. 하지만 주어진 단어가 다음과 같았어요. freedom, passion, flexibility, ambition, fashion. 자유, 열정, 유연함, 야망, 패션.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그 걸음걸이를 확인을 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20% 더 빨리 경쾌하게 걸어갔다고 해요. 참 웃긴 게 그냥 우리가 똑같은 생활을 했는데도 그런 단어, 좀 약간 사람을 슬프게 하는 단어, 사람을 좀 이렇게 기분을 내려가게 하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은 몸도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또 BBC에서 같은 실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파일럿 시뮬레이션 위에다가 앉혀놓게 했어요.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자기가 항공조종사예요. 항공조종사고 그냥 일반적인 항공이 아니고 일반적인 비행기가 아니고 전쟁에 쓰이는 비행기, 총 쏘는 비행기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게임을 하게 했어요. 시뮬레이션 게임. 그래서 이렇게 표적을 이렇게 총으로 비행기 표적을 사는 건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시력이 안 좋으셨는데 그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면서 그 표적을 다 봤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안 보이지만. 그 이유는 바로 뇌에서 마치 자기가 조종사인 양 생각을 하고 그게 보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독일의 한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 여자분 같은 경우는 다중인격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20살 때 교통사고로 장님이 됐어요. 눈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이분은 10개의 다중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33살이 되던 해에 아무래도 나는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 싶어서 다중인격 관련 테라피를 받게 됐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개의 퍼스널리티, 그분의 인격 중에 여러 개는 눈을 뜨고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인격으로 바뀌었을 때는 눈이 안 보이고 어떤 인격으로 바뀌었을 때는 눈이 보였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뇌가 신체에 작용하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있는 어린이 병원 레인보우 칠드런 하스피털 무지개 어린이 병원의 사례를 보여드릴 거예요. 거기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아이들의 침에 들어가 있는 그 면역 단백질, 이뮤글로빈이라는 면역 단백질의 수치를 먼저 샘플을 채취를 하고 나서 손인형 공연을 보여줬는데 손인형 내용은 이랬어요. 한쪽 손인형은 경찰 손인형, 또 한쪽 손인형은 세균 손인형. 그래서 세균이 막 도망가고 나쁜 짓을 하다가 나쁜 세균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손인형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연을 보고 나서 어린이들한테 다 눈을 감으라고 했어요. 눈을 감으라고 한 다음에 자 이제 상상을 합니다. 이 경찰 손인형 아저씨가 너네 몸속으로 들어가서 세균들하고 지금 싸울 거예요. 세균맨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눈을 감고 경찰 손인형이 싸우는 걸 상상을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의 침을 다시 샘플로 채취를 하고 나서 이들의 면역 단백질이 수치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확인을 했는데 그 면역 단백질의 수치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요. 또 하나의 사례로 알려드리고 싶은 경우는 다중인격자 같은 경우 다중인격이 여러 가지 인격으로 바뀌잖아요. 이 사람이 됐다가 저 사람이 됐다가 그리고 그게 이렇게 바뀌는 것도 모르고 이제 컨트롤도 못하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정말 웃긴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 땅콩 알러지가 있다. 근데 다른 인격으로 바뀌면은 땅콩 알러지가 없고 내가 우유를 소화를 못한다. 그러면은 다른 성격으로 바꾸면은 우유도 소화하고 이런 식으로 아예 신체의 반응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젊어지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그냥 나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거 해야지.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위의 분들을 보시면은 70세, 80세 되시는 분들도 일을 하시면서 정정하게 계시는 분들은 항상 정정하게 계세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 되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는 할 것도 없고 나도 이제 늙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급속도로 나이가 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젊게 유지를 하려면은 항상 젊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잠재의식은 우리가 잠재적인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재의식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제가 셀프 최면이나 최면술에 대한 거 혹은 자기 암시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내가 머릿속으로 난 젊게 살아야지 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뇌를 스스로 내가 속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잠재의식은 우리 신체의 9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숨을 쉬고 심장이 박동되고 그리고 세포가 죽고 다시 살아나고 머리카락이 자라고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를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뇌랑 우리 몸과 신체와 이런 것들이 모든 이 정보를 교환하는데 우리의 심장 박동이나 아니면은 피가 순환이 되는 이런 것을 담당하는 거 사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피가 저쪽으로 흘리고 심장이 이쪽으로 움직이고 우심방 좌심방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잠재의식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면을 통해서 이런 잠재의식을 훈련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체 기능을 최대화할 수도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젊어지는 방법은 명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명상에 대해서 명상이 지루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명상은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명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험도 하게 되고 그리고 명상이 얼마나 이로운지에 대한 연구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하나씩 다루겠지만 명상을 하는 그룹하고 명상을 하지 않는 그룹하고는 평균 12살에서 15살 정도의 신체 나이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명상을 안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힘드시니까 가이드 명상 같은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은 이제 요즘 명상음악 같은 거 많이 있으니까 처음 명상은 그냥 심호흡부터 시작하세요. 그냥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마음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잡다한 스트레스, 나 내일 어디 가서 뭐 해야 되는데, 나 내일 뭐 월세 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비우세요. 비우고 그냥 숨만 쉬고 숨에만 집중하는 게 명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시다 보면은 아마 마음이 더 차분해지고 그리고 젊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젊어지는 방법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뉴로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에어로빅 많이 하시잖아요. 에어로빅 많이 하시는데 그거 말고 이제 뉴로빅, 머리 신경을 이제 우리 뇌 신경을 이제 뉴로라고 하는데, 뉴런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합쳐진 말이에요. 뉴로빅이 뭐냐면은 텔레비전을 본다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본다거나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만 멍하게 보지 마시고, 텔레비전 볼 때 가끔씩 코도 만지고 귀도 만지고 부벼도 보고, 그리고 물 먹으러 갈 때도 그냥 이렇게 물을 뜨러 이렇게 걸어가시는 게 아니고 물을 뜨러가면서 그냥 평상시와는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뉴로빅이라고 해요. 그래서 뇌를 젊게 하고 뇌를 활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항상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은 그게 그냥 습관이 돼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몸이 자동적으로 반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잠재의식을 좀 깨어나게 하고 우리가 뇌를 좀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걸어가다가도, 지하철 타고 가다 이렇게 걸어가다가도 갑자기 스텝을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쓸데없이 귀를 이렇게 갑자기 만진다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도 갑자기 쿵쿵쿵쿵 거린다거나, 아니면 고개를 돌린다거나,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미쳤다고 무슨 상관이에요. 남들이 당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걸 뉴로빅이라고 해요. 이렇게 뉴로빅을 계속하면은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 더 젊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맨날 하던 똑같은 일을 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경험, 새로운 습관, 그리고 새로운 것을 계속 받아들이고,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그냥 떡볶이를 먹을 때도 떡볶이를 먹다가 갑자기 떡볶이를 딱 내려놓고 하늘을 쳐다본다거나, 이런 일을 이제 뉴로빅을 하면서 10년에서 15년 더 젊어지세요.